네, 부산대하고 병원 직무 대행이신데 지금 정성훈 대행님하고 들어주세요. 그 작년에 사실 국감에서도 다뤄지긴 했는데 그 부산대 병원 내 직장 괴롭힘, 그 수술실에서 메스랑 의료기 던지고 막 이게 문제가 됐고 이 언론에서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작년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대 병원이 특별 감사를 해서 이 직장 메스 던진 분을 중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징계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경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지금 부산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중징계 의견 작년 8월 달에 낸 건 맞죠? 네. 이제 감사를 병원 네, 자체 감사를 요청해서 네, 그 자체 감사에서 이제 중징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와서 이제 학교에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네. 그 부산대 그 총장님께서 좀 이게 왜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됐는지,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간호사가 한 분이 아니고 이분이 되게 여러 번 이런 누적적인 행위가 있어서 당시 병원 내에서 되게 문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사실 안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한참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분리됐는데 결국 분리도 의사는 뭐 그대로 있고 결국 간호사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됐는데 이게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의 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제가 그 사안이 이것이 굉장히 지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보도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중징계 의뢰를 했는데 학교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총장이 다 관여하겠지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 심의를 잘하라고 보냈는데 징계위원회 보낸 다음에 그 해당자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 점을 징계위원회에서 좀 중시한 것 같은데 아무리 사법적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그 행위의 문제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견책이라는 결정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전임교원의 경우는 이 경우에 총장이 교육부에 특별징계위원회 재심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분은 기금 교수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은 그러니까 이 징계 결과, 최종 결과의 문제를 사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은 법적인 결정하고 또 징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실 진행되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너무나 당시에 컸기 때문에 이제 부산대 징계위원회가 단지 오로지 그냥 그 모욕죄가 불기소 처분 났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명분 삼아서 저는 사실 합리화한 게 아닌가, 경징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당사자들하고 심지어는 병원 관계자 1000명이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폭행죄로 다시 재고소를 했더라고요, 별도로. 근데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분에 대한 평가, 병원 내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경징계로 처리하면 제가 볼 때 병원 운영 내에서의 어떤 화합이나 통합적 관리 운영이나 이런 거 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와 병원에 대한 그 불신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고 사실 갑질이잖아요. 갑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약자 입장에 처해 있는 간호사들이 문제 제기가 정당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 되게 병원 운영에서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지금 폭행죄로 이분이 다시 고소가 됐고 이게 아마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원칙적으로 징계와 법적 처벌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한 징계 결과가 처벌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 폭행죄 처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분이 자기가 범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계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총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 부산대의 인권센터 대학하고 병원에 네. 인권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건하고도 되게 관계가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권센터 이제 필요하죠. 이런 문제에서 약자의 인권 침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산대하고 이 부산대 병원의 인권센터가 센터장이 그냥 교수님 내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이나 병원과 굉장히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이게 내부자적인 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센터가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잘 끌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만드신 건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그 기능을 담당해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선대 인권센터장은 총장의 운영 방침과 좀 관련이 있는데, 그 독립성을 존중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센터를 운영할 만한 상당한 그 연구가 되어 있는 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면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가 관련된 가해자 그렇죠. 입장에 있으면은 그렇죠. 내부자가 되면 이해관계 얽힐 수밖에 없어요. 내부위원은 한 명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방면에서 내부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1분 추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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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안 들어오나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어느 경우에도 부산대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사실은 내부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라면 이건 확실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기구를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센터장 문제를 검토해 주시라. 이렇게 예, 저도 말씀드리는 생각해 겁니다.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